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뇌 활성화고요. 두 번째는 자율신경 기능의 증진, 그걸 통한 비운동성 증상의 완화. 또 세 번째는 뇌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몸에서의 문제, 몸에서의 기력의 문제, 마음에서의 안정의 문제, 이것이 같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채널을 지금 시작하고 운영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갔는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환자분들에게 제가 한의사로서 이렇게 한방 치료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보편적이고 환자분들의 일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파킨슨 자체에 대한 이해, 이걸 위주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이 좀 더 환자분들에게 더 일단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환자분들께서 저희 쪽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호전감을 느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한약의 도움을 꽤 받는 것 같은데 왜 한약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궁금함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약이 파킨슨병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그 전에도 물론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릴 때마다 중간중간에 한의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설명 또는 뭐 한의학의 효과를 간간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의학의 효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뇌 활성화고요. 두 번째는 자율신경 기능의 증진, 그걸 통한 비운동성 증상의 완화. 또 세 번째는 뇌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몸과 마음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몸에서의 문제, 몸에서의 기력의 문제, 마음에서의 안정의 문제, 이것이 같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은 제가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뇌 활성화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라는 것은 지금 다른 장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이 뇌의 생리학적인 또는 병리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는 뇌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신경세포들은 한번 죽으면은 회복이 어렵다. 이게 일종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어떤 뇌에서의 어떤 치료에 대한 컨셉이 만들어졌었는데, 근래에 들어올수록 뇌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생 능력이 좋다. 그래서 뇌의 가소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뇌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역할을 맡고 있는 세포가 죽으면 그 자체는 회복은 좀 어렵지만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그거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새롭게 만들어내서 그걸 대체한다. 이런 면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재생 능력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뇌의 어떤 근본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가 결국은 특정하게 망가지고 소실된 그런 조직에 대해서 그것에서 부족한 어떤 뭐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어 주는 게 다가 아니고 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뇌의 이런 병리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접근해야 될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장단점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파킨슨병에서 현대의학은 부족한 도파민을 채운다. 이게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근간에 해당하는 거죠. 뇌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에 있어서 몸에서의 어떤 회복 능력 이런 것보다는 외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것들을 빼주거나 그런 식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학이라고 한다면, 한의학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뇌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장기보다도 가장 회복력이 좋다. 그런 것이 이제 최근에서의 그런 상당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식의 보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약이 뇌 기능을 보하는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연구 결과나 논문들을 보면은 신경세포가 자꾸 퇴행되는 것을 막고 그거를 보호해주는 효과, 또는 뇌 내에 염증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막아내는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뇌가 가진 강력한 회복 능력, 뇌가 가진 가소성, 다른 장기에는 없는 그런 회복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그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뇌유래 신경인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뇌유래 신경인자라는 것은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BDNF라고 하는데, 부족한 또는 문제가 된 그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 뇌세포들이 그런 쪽의 기능을 갖게끔 활성화되는 거예요. 좀 더 밑바탕에선 줄기세포라는 게 있겠죠. 그냥 원재료들이 있고 그 원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주변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체 가능하도록 계속 그런 기능이 강화되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결국은 그걸 대체해가는 그런 이런 시냅스라는 그런 신경세포들의 그런 전달되는 조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되면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뇌유래 신경인자 또는 신경성장인자, 그 NGF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게 바로 한약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총명탕,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총명탕에 들어있는 약재들이 제가 말씀드린 뇌의 그런 요소들을 자극하는,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있어요. 원지 대표적인 것이, 그다음에 석창포, 또 그 외에 여러 부수적인 약재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강화시키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뇌 활성화라는 그런 개념은 막연하게 혈액순환을 올린다거나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뇌가 가진 그런 유난한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파킨슨처럼 그런 퇴행성,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그런 퇴행성 뇌질환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치료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도파민, 양약처럼 그렇게 막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뇌 내의 그런 환경들을, 도파민 관련된 그런 조직들의 어떤 문제점이 생긴 것이 파킨슨인데, 이거를 바로 이거를 갖다 뭐 한 달 만에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게 뇌가 이제 재생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점점 거쳐 나가면 일정 부분은 이거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흑질이라는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실질적인 신경계 쪽에 쓰이도록 하는 도파민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이 아무리 나와도 리셉터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는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재생 능력은 이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은 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약이 작용하는 게 주로 이쪽이에요. 도파민 리셉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한번 다음 편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약이 가진 뇌 활성화라는 개념이 되게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인 것이고, 특히나 파킨슨의 도파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연구 성과들,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 기능 강화인데요. 사실 이 말도 환자분들이 자율신경이라는 걸 요즘 모르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가진 정확한 기능이나 파킨슨에서의 어떤 역할, 증상과의 관련성을 정확히 모르시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또한 좀 막연하게 들리시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약이 어떻게 자율신경 기능을 강화시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비운동성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그 환자분들이 느끼는데, 파킨슨 환자분으로서 자율신경 장애를 느끼는 가장 첫 번째는
소화기관입니다. 이렇게 목에서 음식물을 넘길 때 생기는 연화장애, 이것도 자율신경의 문제이고, 위에서 우리가 얹힌 듯하다, 음식이 안 내려간다, 고여 있는 것 같다, 이게 위 운동성이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자율신경의 문제고, 변비가 심해졌다, 이것도 장의 운동성이 떨어진 건데 이것도 자율신경의 문제예요. 제가 자율신경 기능이라는 것이 예전에 한번 설명드릴 때 원초적인 생명력의 어떤 가장 중요한 바탕을 둔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기, 기본적인 생명력, 이런 것에 바탕을 둔 것에 직접적인 것이 자율신경인데, 한의학의 세계는 그 보한다는 것이 그런 자율신경을 강화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이라고요. 이 두 가지만 잘 돌아가도 몸은 되게 내가 건강해졌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소화기관 쪽에서의 그런 위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장에서의 그런 운동성,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한약재들이 들어가서 작용을 합니다. 한약 먹으면 살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보면은 소화 흡수 기능이 좋아져서 그래요. 그게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져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위의 연동 운동, 그 다음에 장의 운동이 직접적으로 강화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호박이나 지실 또는 기타 소화기에 쓰이는 여러 약재들이 그런 것을 운동성을 올려줘요. 그런 약재들을 잘 배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처방으로 만들 때 이게 위장 운동성이 극대화돼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런 한약재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제 양약을 만든다 해도 그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냥 특정한 약재가 효능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약재를 쓰는 건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여러 약재를 가장 최적화시켜서 시너지를 올린 것이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소화기의 운동성,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의학이 굉장히 좀 효과를 발휘하고요. 배뇨 쪽에서의 문제, 예장기관에서의 운동성 또는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평활근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근육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절 능력이 한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소변, 이런 것도 한약이 좀 더 효과를 보는 거죠. 혈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자율신경이 떨어지면 혈압 조절이 안 되는 게 되게 문제거든요. 이것도 이 혈관계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질 때 생기는 문제예요. 어쨌거나 파킨슨 자체가 이 뇌에서 이 도파민을 비롯해서 뇌에서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깨지는 건데,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것에 의해서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도파민제를 써서 부족한 도파민을 채운다 해도 그 밸런스가 딱 맞춰지지 않아요. 또 엇갈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자율신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제 한약이 가진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밸런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경도 밸런스가 강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뇌에서 도파민의 활성, 기타 뭐 세로토닌이나 가바나 여러 가지 밸런스가 필요한 그런 뇌에서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조화로움, 이걸 갖다가 이제 한약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도 또 이게 자율신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율신경 기능은 어떻게 보면 도파민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킨슨에서 삶의 질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병세를 우리가 꺾는 데도 중요하고, 이 부분이 한약에 굉장한 강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두 가지가, 하나는 우리가 몸, 기력이라는 거, 또 하나는 마음의 안정인데요. 심신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뇌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 건 맞습니다만, 뇌든 위장이든 간장이든 심장이든 따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게 다 서로 연결이 돼서 영양물질을 주고받는 거랄지, 기능적인 도움을 받는 거랄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체인데, 뇌는 크게 보면은 몸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의학은 제가 환경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문제를 딱 집어서 고치는 것보다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녹아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제가 뇌에서도 도파민 자체에 도파민 생산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관한 것들을 주변에서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그거를 대신해 나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 내에서도 도파민 관련 회로의 환경을 개선해서 도파민 회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인체 전체에서도
뇌를 중심으로 했을 때 뇌 환경인 몸과 마음을 강화시키고 안정시키면 뇌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뇌의 뿌리는 몸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나쁜데 이 줄기와 잎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의학의 큰 장점이 이게 전체적으로 심신의학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몸의 기력을 올리는 거, 기력을 올린다는 것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몸의 문제를 우리가 몸에서의 어떤 불균형,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오장육부의 불균형에서 생기는 거고, 그 오장육부의 불균형에 의해서 우리가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장에서 문제가 생길 때 뇌에는 아주 직격탄이거든요. 간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이 좀 안 좋아져도 뇌 혈류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야만 뇌 건강이 비로소 우리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파킨슨병이 유발되는 몸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고요. 파킨슨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10년 전부터 저는 원래부터 장이 안 좋아요. 원래부터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요. 원래부터 변비가 있어요. 뭐 변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파킨슨이 충분히 올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분명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이 발병이 되는 과정에서의 몸의 문제도 있지만 파킨슨 진단을 받고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몸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문제, 몸에서 뇌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불균형을 갖다가 완화시키고 또 약한 것들을 보강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제가 파킨슨이 요즘 스트레스성 파킨슨, 화병 파킨슨이 너무 늘었다. 그것이 대부분 다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성 스트레스, 만성 긴장, 만성 피로, 이것이 뇌의 피로로 가면서 이게 파킨슨으로 가는 이 메커니즘이 앞으로 갈수록 커질 거라고요. 실제 어떤 분들은 내가 도파민 약은 효과를 못 보는데 신경 안정제만 먹으면 증상이 다 사라져, 이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은 극단적으로 완전히 마음에 생긴 문제, 그런 것이 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국소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서, 또 한의학에서는 뇌 쪽과 관련해서 마음에서 생긴 문제가 뇌로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또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마음을 어떤 불안정을 잡아주는 이런 것들이 좀 폭넓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약재가 우리가 보통 뭐 백복신, 복령, 산조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항불안제나 이걸 먹었을 때 막 처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안하면서도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관련된 뇌 기능을 또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한의학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뇌 활성화에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이 뇌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지고 뇌 생리학이 더 깊어지면서 이 뇌 활성화라는 것이 생각보다 강력하구나, 뇌라는 것이 재생 가능하고 회복 가능한 거구나 라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더 효과가 확인이 되고 있고 더 기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러 질환에 있어서 자율신경은 가장 기본입니다. 자율신경을 강화시키는 이 한약의 역할로 인해서 한약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만병통치 같은 느낌도 있는데 또 이 파킨슨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몸과 마음, 뇌의 뿌리로서 몸과 마음이 우리가 좋아져야만 병의 원인이 제거될 뿐더러 병의 악화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한약은 그쪽으로 상당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두 가지 인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뇌 유래 신경인자하고 그다음에 신경 성장인자인데요. 이제 뇌 유래 신경인자와 신경 성장인자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단백질입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뉴런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이미 있는 뉴런만 가지고 이렇게 막 조합하는 게 아니라 뉴런이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그 전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그 뉴런이라는 게 신경세포인데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서 이것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지 비로소 이게 특정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냅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뉴런과 시냅스가 잘 만들어지고 잘 연결돼야만 뇌가 동작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말씀드린 뇌 유래 신경인자는 뉴런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이 시냅스가 연결되어지는 과정,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거를 증강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뇌 활성화의 가장 원초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신경 성장 인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추라는 것이 결국은 뇌에서 있는 신경 세포와 시냅스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말초신경으로 연결이 돼야만 몸을 관할하고, 감각신경이랄지 자율신경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런 연결 루트, 그런 것들을 계속 잘 관리하는 거예요.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 뇌에 가장 기본되는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요소들, 구조물들, 기능들을 계속 밑바닥에서 채우고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치면은 뇌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계통 위축이라는 것도 여기저기가 위축이 되는 거라고. 바로 이 위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인자들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자율신경 기능이 강화가 되면은 뇌신경에 자극이 되고 그럼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게 자율신경이 강화된다는 표현이 사실은 자칫 생각하면 강화라는 것이 뭔가 이게 지나치게 항진돼서 머리가 뭐 복잡해지고 더 긴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든 부교감신경이든 필요할 때 적절히 항진되는 건 필요한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밸런스가 깨진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율신경 강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중심축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밸런스를 잡기가 쉽죠.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시소라고 한다면 시소에서의 어떤 가운데 축,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무거운 사람이 딱 올라와도 탁 해도 또 이렇게 이쪽에서 하면 탁 또 갈 수가 있죠. 강화가 되면은 일시적으로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교감신경이 확 올라갔다 해도 조금만 쉬어도 금방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율신경의 강화라는 거죠. 근데 한번 이렇게 균형이 깨졌을 때 이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파킨슨화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첫 번째로 꼽는다면 수면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 수면이라는 것도 자율신경이 강화돼야만, 이게 밤에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잠자리에 들면은 그때 부교감이 쫙 올라가야 되거든요. 교감이 떨어지면서. 낮에 아무리 내가 교감신경을 자극할 만한, 흥분시킬 만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율신경이 강해지면은 내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서 숙면에 가야 되는데, 파킨슨이 점점 심해지면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낮에 우위에 있던 신경이 쉽게 밤에 부교감 우위로 못 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잠을 치고 자꾸 깨고 하는 거죠.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